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젯밤 뉴욕장, 오늘 아침에 골드 실버 아시아 시장의 시황은 뭐 등락이 굉장히 심했고 골드 시장은 조금 소폭 상승했고, 어제 아침과 대비해 보면 실버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바닥을 찍고 그 뉴욕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실버는 반등을 못했고 중간에 반등을 골드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반등을 끝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과 대비해 보면 소폭 상승했고, 실버는 중간에 좀 힘이 딸려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제 실버가 많이 빠져서 상승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차트를 그렇게 맹신하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설명을 골드는 저점에 저항선에 부딪히면 반등을 할 것이고, 실버는 박스권에서 이탈하면 쭉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는데, 뭐 괜히 오래간만에 또 차트를 들이대 가지고 설명을, 이놈의 시장이 또 이놈의 조디를 잘못 날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예상한 대로는 됐는데, 시장이 이렇게 엄청 출렁거리면서 어제 차트 설명대로 됐습니다. 설명대로 됐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차트는 엄청나게 맹신하고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차트가 그냥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평균 단가 뭐 100일, 200일, 60일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그걸 120일, 180일 이렇게 보는데, 저는 100일, 200일 이렇게 봅니다. 60일, 100일, 200일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균 단가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좀 봅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저는 안 보는데, 어제 차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골드는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예.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고, 실버는 박스권 이 밑에가 이제 지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쭉 빠졌죠. 쭉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어제 실질적으로 23불 뭐 14센트, 3센트까지 빠졌거든요. 다시 이제 반등했는데, 분명히 이 구간에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쭉 빠지게 되면 박스권에서 쭉 빠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박스권 바닥을 이제 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여기 보시고요. 또 어제 매수하라고 했다고 왕창 매수한 건 아니리라고 보고, 저점 매수해서 분할 매수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일단 뭐 차트는 그렇게 신봉하진 않는데, 어제 설명드린 차트가 그대로 어제 시행이 되면서 괜히 제가 떠들어 가지고 또 장이 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서 쑥떡같이 얘기해도 착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수당 골드입니다. 1974불 78센트, 1g당 63불 49센트, 1kg당 63,490불 60센트가 지금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8천원, 팔 때가 돈으로 30만 8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차이가 나네요. 팔았을 때. 그 다음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556만 4천원, 9,556만 3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수당 지금 현재 23불 4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90원, 팔 때가 3,26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0만 9천원, 120만 9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3일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버는 어제 뉴욕장에서 반등을 했는데 꺾였어요. 상승이. 대신에 골드는 안 꺾이고 계속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실버는 올라가다 한번 꺾이고 나서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아침과 대비해서 소폭 하락이고, 골드는 어제 아침과 대비해서 소폭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 가장 큰 이제 이슈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었죠. 결과적으로 3차 협상에서 합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협상 끝나고 나서 메카시가 또 공격을 했죠. 디폴트를 부도를 낼 생각이다, 바이든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 차이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것 중에 있는데, 아동 학대 지원, 아동 지원하는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프라에 관련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서민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 정세. 그래서 공화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 정세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그 재원, 지금 그라인도, 지금 국가 이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뽑아서 좀 많이 버는 사람들 조금 더 내서 쓰자. 그런데 미국은 참 아이러니해요. 또 대개 부자들은 더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항상 보수적인 편에서 그런 어떤 이 중상층 이상을 대변하는 그 상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죠. 민주당은 중상층, 중하층 이런 쪽에 진보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큰 힘돌이 부자 감세를 하지 말자, 이런 쪽입니다, 공화당은.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사실은 전체 인구 분포로 따져보면 부자들은 프로테이지가 적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표를 얻는데 불리하다. 그래서 그것도 또 강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적당한 견제, 저는 그거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없으면 마음대로 국가 채무를 늘리게 되고, 또 돈을 엄한 군데 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 감축을 해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당한 견제가 들어가야 서로 긴장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협상이 지금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공화당에서 이제 이 의문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6월 1일 옐런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이 디폴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내봐라. 진짜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6월 이 기간에 쫓겼어. 협상하기 싫다.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의 발언이 이제 어제 나왔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3차가 디폴트 이 일정, 또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내용, 새로운 어떤 내용이죠. 그런 거 부분에 3차가 합의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메카시 의장이 이제 표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이틀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양쪽 다 지금, 많은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고, 또 협상 해반을
또 합의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기 재무부가 디폴트 지연 방안을 모색 중이다. 6월 1일이 디폴트를 했는데 그거를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겠다. 뭐 대체적으로 봐보면은 디폴트가 오게 되면 공무원 월급이 안 나가죠. 예. 그 뭐 공무원 월급 안 나가는 거는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 부분에서 지금 6월 1일 디폴트를 이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 측에서도 6월 1일 날 디폴트가 왔을 때 그 방법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모색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양쪽에 언제 기싸움이지 않겠냐. 6월 1일 진짜 디폴트 나오냐. 그 데이터를 보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재무부에서는 디폴트 이 연장 방안을 모색한다. 뭐 이런 이 협상에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3차도 또 합의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6월 1일까지 남아있지만 오늘 24일이니까 6일 남았네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죠. 결과적으로 어제 이 협상이 이 합의 실패를 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미국 증시는 어제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죠. 석유 장관이 또 한마디 해가지고 감사는 한다 경고를 해가지고 유가가 지금 계속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또 소폭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우디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이 오펙이죠. 핵심 국가니까 오펙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썼다. 감축 감사는 지금 사실 달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달러인데 유가가 그동안에 뭐 100불 넘어가 고공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제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축을 한다. 뭐 이런 액션을 취했죠. 작년에도 그렇게 감축한다 해가지고 곱방기도 안 깃다가 뭐 70불, 80불, 90불, 100불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어제 사우디 이 석유 장관이 감산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유에도 이게 공매도 하는 그 자금이 많은가 봅니다. 그게도 원유 공매도 세력 조심해라. 이렇게 일침을 놨죠. 그러면서 바로 국제유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길게 못 간다. 시장은 다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왜 그러냐.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가장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석유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완전히 러시아 석유 중국 꿀 빨고 있죠. 완전히 막 거의 절반 가격에 지금 71불인데 40불 정도 40불 정도에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승리하는 중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 시진핑 나와서 주석이 나와 가지고 뭐 중재를 하겠다. 그럼 뭐 액션이 좀 됩니까? 안 되죠. 꿀 빨고 있는데 누구 하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 이제 뭐 다 팔아먹지 뭐 팔 거는 러시아 다 팔고 차도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공장을 이 판매를 하니까 이 러시아에서 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틈새 시장을 중국 자동차가 지금 다 들어간다는 거죠. 완전 꿀 빨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승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국 경제, 그렇더라도 이제 중국 이 산업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국제 유가, 기름 많이 써야 유가가 올라갈 건데, 성장도 많이 못하는 상태에다가 러시아에서 헐값으로 석유를 사들이니까
러시아 석유가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죠.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현재 이 국제 유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사우디 석유 장관이 한마디 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살짝 반등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봐보면 참 이게 국가 자국 이익 우선주의니까 그건 어쩌겠습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고. 자, 5월달 글로벌 서비스 PMI가 13개월 만에 미국의 최고다. 서비스 PMI. 결국은 미국은 소비 시장이 워낙 탄탄하다. 이렇게 반증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자, 미국에서 대북 제재, IT에 관련된 추가 제재가 나오는데 개인 1명, 단체 4명. 참 이런 거 봐보면 아직도 그 북한에 이렇게 이 전자부품이겠죠. 내가 볼 때는 IT 관련이니까 이런 걸 넘기는 놈들이 있나 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간첩 이런 거는 정말 아니죠.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뭐 보수고 뭐 진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지는데 너무 보수도 싫고 너무 진보도 저는 싫습니다. 뭐 저는 딱 중립인데 어쨌든 이런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전체적으로 바흐무트에서 다 그러니까 성전보를 올렸죠. 우리가 다 장악했다. 근데 그게 오보였다. 그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G7 회의에서 기자들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게 잘못 해석돼서 오보가 전달된 건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에서만 10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조그마한 그 전선에. 그러니까 거기 바흐무트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 병사들 기대 수명이 4시간이랍니다. 4시간. 예. 4시간 살았으면 오래 살아있다 이 말이죠. 정말 지옥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바흐무트 함락에 대한 오보를 정정을 했죠. 건재하다. 우리는 건재하다. 오히려 러시아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실버는 오늘 또 박스권 바닥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어떤 내용인데 이 박스권에서 빠지면 좀 불안합니다. 어제 이 23불 13센트 뭐 15센트까지 이렇게 쭉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빠지면 그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매수는 전략적으로 이삭 줍듯이 잘 해야 되고 자, 뭐 지금 어제 골드는 딱 지지선에서 바로 찍고 반등을 했죠. 어제 이게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은선물이 지금 현재 봐보시면 선물 어제 이제 실버가 하락할 때에 백그데이션 상황이 쫙 벌어졌어요. 어제 선물은 저점이 23불 28센트 25센트가 저점이었거든요. 이때의 실물은 23센트 23불 15센트 14센트 13센트까지 빠졌는데 그때 당시 선물 시장에서는 23불 25센트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백그데이션이 일어났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제 실버는 상당히 투매 세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전략적인 세력의 어떤 어제 실물에 좀 조정을 전략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물이 23불 53센터 그 다음에 실물에서는 23불 38센터 이게 또 맞습니다.
선물이 약간 좀 앞서 리딩을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지금 한 7, 8센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어제는 선물은 25불 23불 25센트가 선물 바닥이었는데, 현물은 23불 15센트 14센트까지 떨어졌다. 그 순간 백그레이션이 일어났다. 이게 한 4시간 정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전반적인 시황들은 역시 오늘 이번 주에는 그 부채 상환 협상에 관련된 어떤 이런 자료 정보들에 의해서 시장은 많이 출렁거릴 겁니다. 많이 출렁거릴 것이고, 골드 실버도 그 출렁거림에서 바닥이 한 번씩 찍을 때 되면 그때 매수 전략을 잘 펼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박스권 안에 놀고 있지만 빠지면 어제만큼도 빠질 수 있다, 실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골드는 충분히 이 바닥, 지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길었네요. 자, 오늘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실버는 매수 전략, 골드는 지금 흐름의 관망,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